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이후 인천시장 당선인과 임기가 남은 현 시장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측근들을 정무부시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유 시장 측근들은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규정으로 선거운동 시작 직전에 사임하고 선거 캠프 일을 도왔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유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이었던 이들을 다시 시청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 시장은 낙선으로 이달 말인 오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도 유 시장 퇴임 이후로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인 측의 공무원 업무 지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박찬대 당선인 측이 인수위가 꾸려지기 전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 관련 실행 계획 250여 건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박 당선인 측은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시 내부에서는 주말 근무는 물론 인수위 출범 전 업무 요구가 자칫 조직 장악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지정을 추진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구는 앞서 지난 2024년 미쓰비시 줄사택 토지 1,329제곱미터와 건축물 1,069.6제곱미터 모두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유산청은 토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아있는 건축물 4개 동이 많이 노후화했고 안정성이 우려돼 보수 이후 신청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구는 올 상반기까지 국가유산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실시해 종합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산청으로부터 종합정비계획 승인을 앞당겨 받고 건축물에 대해 국가유산 지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국가유산 등록에 앞서 조사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상반기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비계획안은 국가유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이달 중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회 검토 후 가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건축물 보존구역이 산정되면 구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이번에 부천시 제8선거구에서 경기도 의원에 당선된 박순희 당선인은 재선 부천시 의원 출신인데요. 지난 8년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경기도 의회로 갑니다. 박순희 경기도 의원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가 원도심에서 다시 또 변경된 지역구도 구도심이거든요. 원도심이어서 할 일들은 많을 것 같아서 무겁게 그러나 할 일은 활기차게 해나가고 싶다라는 소감입니다. 아무튼 뽑아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지역구가 원미구 역곡 1, 2동 소사동이었었는데 이제 소사구에 소사본동, 소사본일동까지 2개 구를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역곡의 소사까지를 다 맡겨주셔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소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전공이 교육이기도 하고요. 전직이 교육의 일을 하고 왔기도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교육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이 잘 바탕이 되어줘야 시민의 삶도, 도민의 삶도
편안해질 거라 생각을 해서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도에 가서도 교육 관련 상임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의 교육이 어려서부터까지 쭉 평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원 8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아쉬움도 좀 있고요. 초선 때 4년은 그동안 제가 전직 일하던 경험 쪽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있었지만 새로 배우는 시기였었고 새로운 경험들의 시기였다라면 재선의 8년은 그것을 펼치는 의정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기억에 남는 걸 본다라면 맨발 걷기 조례라든지 생리용품 조례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건강과 직결되는 조례들을 발의했었던 부분들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참 기억에 남고요. 아쉬운 부분은 제가 교육 전공이었지만 교육 분야에 더 폭넓게 의정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었던 일을 본다라면 재선 전반기에 도시교통위원장을 맡으면서 토목 건축 쪽에 관심이 좀 많이 갖게 됐다는 거. 저는 사실 그쪽은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배우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시민들의 삶이 얼만큼 변화되는지를 사실은 도시교통위원장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체감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좀 더 폭넓게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다짐이 있었죠. 3선을 한다라면. 그런데 이제 재선 8년을 마치고 경기도의회를 진출하니 이 경험을 폭넓혀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부천시에서도 더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61.91%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수사본동, 수사본일동, 수사동은 저한테는 새로운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신선하게 다가가서 책임감 있게 무겁게 일을 하고 그 기운은 활기차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뽑아주신 만큼 실망하시지 않도록 신중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당선인 만나봅니다. 삼선 구의원 출신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양천구 제1선거구 이재식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발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해서 개표될 때 밤새도록 아침까지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자고 나니까 당선된 것을 보고 한 번 더 우리 주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데 중단 없이 조기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교육 특구니까 교육에 대한 좀 더 나은 또 첨단 또 AI 특구, 교육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또 차선책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목동선 지하철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만 5천 세대에서 약 5만 몇천 세대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 대책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개발을 할 때 그런 계획도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 부분에 점검을 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또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연관된 재건축하고 연관된 교통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동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지고 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기가 동안에 제가 지금 2000년도 약 한 26년에서 28년 정도
제 사업을 제껴놓고 지금까지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는 삼선 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을 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했는데 서울시로 가서 그런 법적인 문제, 조례 문제 제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역시 경험자가 구의원을 하고 의장을 하고 시의원으로 가서 역시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주민의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조선소라든지 백상그룹의 뭐 자동차 농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혜태그룹의 음료 제가 그다음에 또 M&A 그 전자통신을 합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또 통신을 M&A해서 휴대폰을 생산하고 전자통신을 알고 식품을 알고 각 그 직장 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또 개인 사업, 뭐 건축이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 사업한 경험으로서 우리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제가 최선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 지역산업 구조와 경제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사업체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17,207곳입니다.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 영업비용 등 기본 항목을 비롯해 온라인 거래 실적과 인공지능, AI 로봇 활용 여부 등 모두 38개입니다. 조사는 이달 30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일부터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도 병행됩니다. 양천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역산업 현황 분석과 각종 경제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소상공인 중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은평구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SNS 활용 방법, 네이버 지도 등록 등 온라인 홍보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의 밑그림을 그릴 시민주권 인수위원회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정쟁을 지향하고 오직 시민 우선과 실용행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인데요. 당초 예정됐던 인수위 사무실까지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시청 별관으로 전격 변경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을 설계할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공식 닻을 올렸습니다. 김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되는 의정부를 기치로 실용성의 무게를 둔 인수위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의 수장으로는 도시행정 전문가인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임명돼 시정 전반의 전문성을 책임집니다. 인수위는 총 3개 분과 15명의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짜였습니다. 당선인의 시민 우선 철학은 인수위 사무실 선정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청소년 교육관 대신 시청 별관에 위치한 인재교육원을 사용하기로 전격 변경한 겁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인수위가 차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우리 인수위 사무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 중인 도시교육재단 힐링센터 대신 청사내에 인재양성 교육장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시민 우선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민선 9기 시정 비전 수립과 주요 공약의 실행 계획 검토, 안정적인 시정 인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문성과 실용성을 무기로 출범한 시민주권 인수위원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민선 9기 의정부시의 첫 단추가 어떻게 채워질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는 국회 의정 활동을 돕다가 지방자치 현장으로 옮겨와 지역 발전을 돕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에서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된 서울의 한 기초의원을 만나봅니다. 4년 전에 비례대표로서 구정 전반을 넓고 깊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주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받아 지역구 의원이라는 더 무겁고 영광스러운 책무를 맡게 됐는데요. 골목골목에서 주셨던 따뜻한 격려와 준엄한 쓴소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만 앞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행동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영 국회의원실의 선임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중앙정치 입법 과정과 예산 확보 그리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현장에서 치열하게 배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엔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은평 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구의원 출신의 경험에 국회에서 배운 정교한 정책 역량을 더한다면 우리 진관동의 해묵은 과제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주민들 그리고 진관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기도 하죠. 고향 신사선인데요. 지난 5월 말에 김우영 의원님도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고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고향 신원, 은평 뉴타운, 연신내, 강남 신사를 잇는 고향 신사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관동 학생들이 구산동 쪽의 학교와 학원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주셨던 부분이 구산동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버스 노선 조정을 좀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인데요. 올해 말에 이제 착공이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등록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평 구민이나 동호회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할당제를 좀 확실히 못 받고 싶습니다. 진관사 한옥마을, 국립왕국문학관, 이제 예술인 마을을 잇는 관광코스도 만들고 국파발력 순환 셔틀버스를 도입해서 진관동 지역의 상권까지도 함께 살려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적 가교이자 합리적인 조율을 이끄는 의정의 중심추가 되고 싶습니다. 비례대표와 국회 비서관을 거쳐서 재선 의원으로 입성한 만큼 초선 의원들의 열정에서 노련함을 좀 더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쌓은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은평구의 재정 자립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국시비 예산 확보에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의회에서 좀 도맡아 하고 싶습니다. 구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요. 이에 따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권 동서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이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횡단선 등 6개 도시철도 노선을 담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영등포구와 서대문구, 종로구를 거쳐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5.79km의 도시철도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북권의 핵심 교통축이 구축돼 지역 간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